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단도직입을 이렇게 강의 형태로 다 이렇게 꾸며놓고 시작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나사 풀린 대한민국 사회라는 주제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경제학에서 이용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같이 또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편의상 흑판 앞에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소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미국의 이제 1931년에 이 사람이 책을 쓴 연도가 1931년도인데 이거에 관한 책을 쓴 연도가 이때 한 보험회사의 회계원으로 이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산업재해가 한 건 발생한 걸 가지고 그 재해가 왜 생겨났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얼만큼의 비용 분담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계산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연관된 사고들을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험금을 지불해야 될 정도의 큰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거기와 연관된 사고까지라고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29건이 발생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또 하나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부주의함, 이러한 사건들이 300건 정도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하나의 사고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하나의 사고 속에는 29개의 작은 사고, 그 29개의 작은 사고 속에는 300개의 작은 부주의나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사고는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생겨나게 돼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자기가 통계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죠.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 사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사회를 구조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사회는 서로가 유기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들어있다 그럽니다. 한 군데에서 생겨나는 현상은 그 독자적으로 거기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른데 어디선가 생겨난 사건들과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유기체적인 접근인데요, 사회에 대한. 여러분들 만일 발가락에 이제 티눈이 하나 박혔습니다. 발가락에 생긴 티눈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요? 내 몸 전체에 통증을 느끼게 하고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되죠. 어느 한쪽에서 생겨난 현상이 다른 부분에게까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현상들을 유기적 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유기적 현상을 영위하는 주체를 유기체라고 부르지요. 그런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의 한쪽에서 생겨난 현상은 반드시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생겨난 현상이 다른 곳에다 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분리해서 보면 작은 결함, 어떠한 유기체의 한 구석의 작은 결함이 그것이 차차차차 다른 유기체의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누적되게 되고 그것이 큰 구조의 붕괴로 연결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자동차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브레이크 패드 하나가 이게 손상이 됐는데 얼른 갈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 드럼을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동차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얼라인먼트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얼라인먼트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드라이빙 시스템 전체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 부분품 나사 하나에까지도 과도한 역학적 부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 브레이크 패드 하나를 제대로 안 갈아준 것이 차의 생명 전체를 위협할 수가 있고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하나, 내재적으로 심각한 모순이 있는 건데 그걸 덮고 그냥 사회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덮고 간다. 말하자면 사회 밑바닥에서는 엄청난 부패 구조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부패하지 않았어. 이런 것처럼 시침이 딱 되고 간다고 하지요. 결국은 이 내재적 모순은 표면화하게 되고 대형 모순이 시차적 현상으로 결국 나타나게 된다.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그것은 현상, 표면의 모순으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인리는 그런 사회적 구조에까지 자기의 견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이러한 관찰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우리들에게 경각을 요구하는 그러한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채널 이스타K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군대가 아닙니다. 보통 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군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그죠? 그뿐입니까? 군만 그런가요? 여기저기서 똑같은 사고들이 화재 사고를 이천의 화재 사고나 제천의 화재 사고나 어디의 화재 사고나 다 똑같은 사고죠. 이것들이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또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 법원 판결의 부조리함, 이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빈발하고 있죠. 법원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내린 명령서를 또 하나의 다른 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원회에서 그 명령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엄청난 사회적 일탈이지요.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보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되는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조모 씨에 관련된 그 자녀들에 관련된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타연하게 그게 무슨 대수야? 그 정도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이 사회의 상식이야. 그 정도 힘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 못해? 이런 부조리 의식, 이것들이 사회의 각층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일만 일어나면 모두 보상 생각밖에 안 한다.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된다. 세상에 돈처럼 부조리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고야말로 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부조리와 위선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들이죠. 이러한 300개의 증거들이 29개의 사회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들이 누적되면 결정적으로 하나의 대형 사고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형 사고가 무엇이겠느냐는 말을 제가 끔찍하게 여기서 직접 표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하인리의 법칙 진지하게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떼법이라는 말이 있죠.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나대면 그러면 당연히 돈이 나온다. 이 사고가 내재적 대형 모순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시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표면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거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숫자도 묘하죠. 300명들이 제대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사고를 치면 29건 정도의 사회적인 국가적인 사고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의 대형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의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주의, 나 자신이 300에 속해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국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다 같이 함께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 사회를 향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하인리의 법칙에 지배되는 사회가 돼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 우리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